안녕하세요. 디오 보컬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채널 관리를 안 한 사이에 구독자 100분이 넘었더라고요. 106분인데 그래서 감사의 인사 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보컬 테크닉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올바른 가창이란 어, 올바른 가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지금 프로프티라는 협회에서 그렉 엘리케즈라는 그 마스터 코치분께 어, 보컬 페다고지 교육학 수업을 같이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자면 이렇습니다. 어, 전 음역대와, 그러니까 폭넓은 음역대와 모든 다이나믹, 샘여림, 세게 부르기도 하고 여리게 부르기도 하는 그 다이내믹의 요구 속에서도 군더더기 없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으면서 경직되지도 않고, 혹은 과도하게 특정 스타일로 고착되지 않은 방식으로 모든 단어를 쉽게 발음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맑고 유연한 톤으로 노래하는 일관되고 인지적인 능력을 올바른 가창이라고 올바른 가창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컬 테크닉을 통해서 음정을 만들어내는 성대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자음과 모음의 합인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다양한 어떤 외부 근육들과 독립해서 성대가 음정을 편안하게 만들고 발음은 발음대로 또 독립적으로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 보컬 테크닉을 연마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그렇습니다. 진성과 가성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의 소리는 하나의 악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성이라고 하는 소리가 수치로 뭐 2.0이라고 한다면, 가성을 이렇게 성대가 벌어져서 숨만 나오는 이런 소리를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01부터 해서 1.99999까지 이 무수히 많은 스펙트럼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하 이렇게 내든 이렇게 내든 이렇게 내든 다 그 한 연속선상에 있는 소리일 뿐이지, 어떤 게 진성이고 어떤 게 가성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대는 독립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서 훈련이 되면 될수록 점점 동일 주기 내에서 공기를 더 오래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물 호스를 꽉 잡고 있다가 빵 놔버리면은 물줄기가 강하게 순간 발사가 되는 것처럼 목소리도 그렇게 강하게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좀 더 높은 강도로 나오느냐, 혹은 이렇게 여리게 나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가벼운 밸런스에서 샘여림이 자유롭게 조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컬 테크닉을 배우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한 곡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특히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마디가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요, 반대로 이렇게 아주 조용히 얘기하거나 이런 대조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상대방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노래도 똑같고 피아노나 바이올린도 똑같습니다. 다 그런 콘트라스트, 대조가 되는 부분이 항상 있는데요. 그 부분을 동일한 편안한 밸런스로 100번 시도하면 100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안정적인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컬 테크닉은 반드시 우리가 가창을 하거나
혹은 가창 스타일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이고요. 이거는 그렉 선생님께서 코치분들 가르치실 때 참고용으로 지금 영상을 편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자, 파바로티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Even worse, because they have problem to build the lateral voice. If I am a teacher, first I want to build the voice. I do not want to hear falsetto, I don't want to hear any finesse. I want the piece of material ready. 내가 보이스 티처라면 퍼포먼스나 스타일을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무대를 위한 노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가창 스타일을 만들기 이전에 보컬 테크닉을 먼저 연마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머티리얼, 이 재료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없이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재료가 없는데 좋은 가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컬 테크닉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성 접근이냐 가성 접근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어떤 한 지점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악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진성 가성 구분이 없을 정도로 믹스가 잘 된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그게 극명하게 나뉘어서 믹스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모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바른 가창을 위해서 똑같이 조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다른 피아노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브랜드의 피아노가 있어도 다른 종류의 뭐 업라이트 피아노든 그랜드 피아노든 뭐 혹은 브랜드로 따지자면 야마하든 아니면 삼익 영창이든 조율하는 어떤 방법은 다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음정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하모닉스와 정확한 피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율이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는 게 누가 됐든지 보컬 테크닉은 똑같이 가볍고 편안하지만 다양한 샘여림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목이라고 하는 악기를 조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보컬 테크닉 훈련은 결국에는 브리칭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리칭 훈련이 뭐냐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갖고 있는 균형을 무너뜨리는 어떤 음의 구역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 애매모호한 지점이 보통은 중고 음역대에서 나옵니다. 성인 남성은 2옥타브 미, 파 이 정도에서 나오고요. 성인 여성은 보통 라, 시, 도 이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저음역에서와 같은 근육의 긴장감으로 그대로 가다 보면은 그 음정을 편안하게 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발음도 독립적으로 만들어내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발성의 발목을 붙잡고 발성은 또 발음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또한 음정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외부 근육의 긴장을 유도해서 그 음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피치가 필연적으로 플랫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고자 하는 음정보다 조금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전 음역에 걸쳐서 유연하게 내기 위해서 우린 이런 훈련을 먼저 합니다. 이게 이 멜로디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옥타브 도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성분들의 영역입니다.
여성은 여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의 입술이 떨리는 진동 패턴은 우리의 성대가 떨리는 진동 패턴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입술이 떨리는 패턴이 거칠면 성대도 거칠게 진동을 할 거고요. 입술이 아주 젠틀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된다면 성대도 부드럽게 유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입술을 거칠게 열고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성대도 거칠게 열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술 떨기로 처음엔 이렇게 될 겁니다. 중간에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는 느낌이 드실 건데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브릿징이라고 하는 그 기어 변속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고단히 연습하시면 서로 다른 진성과 가성처럼 나뉜 것 같은 질감이 점점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균일하게 브릿지가 연결이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브릿지라는 것은 이제 다리를 뜻할 텐데 이게 성악 용어로는 파사지오라고도 하고 패시지라고도 합니다. 공통된 의미는 다 어떤 통과해야 되는, 지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하셨으면은 소리를 와 이렇게 목에 힘을 주어서 소리를 내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걸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모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똑같이 구로 낸 것 같지만 점점 모음이 바뀌고 있는 거 들리세요? 들리세요? 아, TH 발음 나오네. 자, 구구구구구구 혹은 구구구구구구 공기가 확 새어나가죠. 이걸 우리가 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균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라도 계속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우리의 발성신경이 불필요한 외부 근육의 개입을 조금씩 막으면서 필요한 힘을 길러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다가 몇 번 해보다가 에이 안 되네 하고 바로 구구구구구구 지르시지 마시고 계속 똑같이 구구구구구구 이걸 일정하게 일관되게 접근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 일주일만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더 내 소리가 저음부터 고음까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성대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힘만을 사용해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브릿지 위쪽의 소리, 가성이라고도 사람들이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두성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그거는 성대가 얼마나 접촉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밀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필요한 힘에 의해서 성대가 저절로 더 잘 붙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힘을 억지로 주어서 소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소리가 강화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체로 타고난 분들이 이제 그런 소리가 파사지오 혹은 브릿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섬세하게 느껴본 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멈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에게 틀렸다라고 진단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가 덜커덩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만나더라도 계속 그걸 긍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요. 빠르게 섞여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관점이 아예 다르죠. 그거는 가성으로 빠져버렸어, 음이탈이 돼버렸어 하는 순간 그쪽으로 연습을 안 하게 될 거고요. 그 반대로 지금 이거는 빠르게 저음역과 고음역의 서로 다른 질감이 섞여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은
소리는 점점 늘어갈 겁니다. 대신 이 발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신경의 재배치로 인해서 작동 방식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뭐 골프든 야구든 모범적인 자세가 있을 텐데요. 효율적인 자세가 있을 텐데 그 자세가 항상 무너지지 않아야 되죠. 똑같습니다. 브릿지를 통과하는 소리를 붙잡아두기보다는 멈멈멈멈 하기보다는 멈멈멈멈멈멈 넘어가는 멈멈멈 약간 약해도 멈멈멈멈멈멈 이렇게라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멈멈멈멈멈멈 가성 같아도 그렇게 넘어가면은 점점 힘은 알아서 길러집니다. 따로 강화하는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툴을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보컬 밸런스를 향상시켜가는 것이 보컬 테크닉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저마다 다른 형태의 악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율의 목적은 동일하죠. 가장 풍부한 어떤 하모닉스를 이루면서 정확한 피치를 내가 자유롭게 출력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조율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컬 테크닉 훈련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메조 피아노 혹은 메조 포르테여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쭉 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네. 구독자 100분 돌파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거, 브릿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목소리는 많은 요구사항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즉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은 저음역의 말할 때의 목소리에서 고음역의 가성 같은 소리로 변환하는 겁니다. 브릿지를 통과하는 거. 절대 멈멈멈멈멈멈 안 되고요. 멈멈멈멈멈 안 되고요. 멈멈멈멈멈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멈멈멈멈멈멈멈멈멈멈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은 저음역과 고음역이 통일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당부드릴 거는 맞는 키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멈멈멈 발음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툴을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톤에 따라서 목적이 다릅니다. 보컬 테크닉 훈련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렇게 어둡게 낼 때는 후드가 조금 아래로 틸트가 되듯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성대가 스트레칭 되기에 유리합니다. 즉 브릿지를 부드럽게 통과하는 신경을 만들어내기가 좋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후두가 올라가고요. 성대가 이렇게 압착이 되듯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접촉감이 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도 똑같이 아까 입술 떨기 하듯이 혹은 멈멈멈 하듯이 똑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의 어떤 오해가 있고 잘못된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 툴이 원활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스릭스 발성법이라고 뭐 멈멈멈, 네이네이네이, 구구구, 기기기 그런 많은 다양한 발음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좀 저변화돼서 그걸 쓰기 시작했는데 그 발음들을 쓴다고 해서 세스릭스 발성법이 아닌 겁니다. 세스릭스 선생님이나 그렉 선생님은 그 발음을 이용해서 보컬 테크닉을 향상시키는 접근을 하신 거지 그 발음만 있다고 해서 보컬 테크닉이 향상되진 않습니다. 그 발음을 언제 어떻게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인내심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접근을 일관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경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기선이 두꺼울수록 더 많은 전류가 더 빠르게 흐르듯이 우리의 반복된 훈련은 우리의 어떤 신경을 더욱더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이렇게 소리를 내야겠다 하는 정기적 신호가 더욱더 빠르게 강하게 흘러서 더 좋은 목소리를 내가 구현하고 싶은 때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올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키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툴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체험 레슨을 신청해 주셔서 레슨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